자, 오늘 서페이드 학원으로 이제 전체 파트를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꽤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 후반부의 얘기예요. 지금 뭐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먼저 지구 얘기를 보도록 하죠. 지구 모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누구나 지구가 둥글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옛날 사람들은 그랬을까요?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사람들은 그랬을까요? 그러지는 않는데요. 뭐 지구가 평평하다 생각했던 사람도 있고, 뭐 코끼리가 뭐 떠받치고 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지구가 둥글다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지구가 평평했다면, 이게 북극성에 갈게요. 북극성에서 오는 별빛이 모든 지역에서 다 동일한 각도로 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근데 북극성이라는 것은요, 지구 자전축, 연장세상의 북극성이거든요. 무한히 먼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북극에 있는 사람이 본다면 머리 꼭대기에 있게 보입니다. 만약 적도에 있는 사람이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평선에 딱 걸려있는 걸로 보이게 될 것이겠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처럼 위도가 37도인 사람, 37도에서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북쪽 지평선에서 37도 각도에서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북극성의 고도는요, 그 지방의 위도와 같습니다. 적도 쪽에서는 위도 0도, 지평선에 딱 걸려 있는 거로. 북극 지역에 있는 사람은 고도 90도에 딱 걸려 있는 그런 형식으로 보이겠다고. 우리나라 위도 37도 있는 사람은 북극성의 고도가 37도로 보이게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둥글다 보니까 북극성의 고도가 서로 다르게, 즉 만약에 전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가 달리 보이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북반구는 하겠습니다. 북반구는 남반구 이쪽에 있는 별들은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남반구를 대표하는 별자리가 남십자성이 있는데요. 이 남십자성은 우리나라 이제 북반구로 보면 오키나와 정도까지 내려가야 겨우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남십자성을 볼 수가 없다고요. 그럼 반대로 말한다면 뉴질랜드 이쪽에는 북두칠성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북반구의 대표자는 그런 것들은 북두칠성의 대표인데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은 남반구에서 보이는 별자리와 북반구에서 보이는 별자리가 서로 다르네 라는 것은 뭐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제일 좋은 건 인공위성이 사진 찍어보면 되죠. 근데도 여전히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지구 평평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10페이지에 보시면 지구가 둥글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 다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구가 둥글다 했는데 어느 정도 크기일까에 대해서 연구해 본 사람이 있는데요. 오른쪽 페이지에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반지름을 한번 계산해 본 겁니다. 어떤 가정을 했습니까 하면,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박물관장이었는데요. 시에네라는 쪽은 하진날에 태양이 우물 그대로, 다시 말하면 태양빛이 수직으로 떨어진다라는 문헌을 봤습니다.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는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거든요. 알겠습니까? 두 지역에서 태양빛이 서로 다르게 오는 이유가 뭘까? 아마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CNN은 빛이 우물 그대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CNN에서는 지구가 둥글대, 완전히 둥글대 태양빛이 수직하게 들어올 수 있고, 반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빛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그러지 못했던 것은 세워놓으면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서로 같겠죠. 또는 그림자를 세워놓으면 뭐 이쪽의 각도도 뭐 같긴 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세워보았을 때 빛이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오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 각과 요 각이 엇각으로 서로 같겠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구 반지름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에라토스테네스가 가정한 게 있냐? 뭘 가정했습니까? 하면 빛이 이렇게 엇각의 크기가 서로 같겠다는 뜻은 평행광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태양광은 평행광이다 라는 가정을 하나 했습니다. 또한 지구 반지 측정의 원리가 중심각의 크기하고 호의 길이가 비례한다는 것을 이용할 건데요. 원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가 비례합니다는 원리를 이용할 건데요. 지구가 타원이면 그런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태양광이 평행광이겠고, 그리고 지구와 완벽한 구원이다라고 가정하게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측정한 게 무엇입니까 하네요. 이 중심각 실제로 측정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겠죠. 요 중심각 세타를 직접 측정하지 못해서 요 엇각 세타 프라임을 측정하게 된 겁니다. 이해됐어요? 세타 프라임을 측정했다면 요 호의 길이가 있겠죠. 이 호의 길이 L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L은 시에네라는 동네하고 알렉산드리아는 그 두 지역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지역의 거리를 실제로 측정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에라토스테네스 그 사람이 직접 측정한 건 아니고요. 사인을 시켰어요. 여기에 알렉산드리아보다 시에네까지 갔다 와봐. 몇 걸음인지. 그 길이가 900km가 넘는데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요 반지름 R을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계산을 하겠습니다. 360도의 원을 다 돌았다면 2파이 R이라는 원주를 줄 수 있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렇다면 각 세타 프라임을 준다면 세타 또는 세타 프라임을 준다면 호의 길이 L만큼 나오겠지라는 생각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2파이 R의 세타 프라임은 360에 L 나왔고 세타 반지름 R은 2파이 세타 프라임분의 360 L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 세타 프라임이 7.2도 요 호의 길이가 약 930km 정도 소비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약 7,000km로 계산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실제 반지름은 어떻습니까? 하면 약 6,400km예요. 좀 많이 크게 계산됐죠. 그래서 오류가 좀 있겠는데요. 오류의 원인은 지구는 완벽한 원입니까? 하면 그렇지 않아요. 지구는 완벽한 구가 아니에요. 또한 길이 L 측정에 어떤 오류도 있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가 동일한 경도에 있어야 돼요. 동일한 경도에 있지는 않았어요.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어쨌든 오차는 있었습니다만은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반지 6,400km 대비 한 7,000km니까 꽤 괜찮게 측정을 해낸 거예요. 그때 뭐 인공위성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됐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지구 반지름의 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에라토스테네스의 가장 원리, 실제로 측정한 거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두 지점을 잡아야 할 때 서로 다른 위도에 서로 같은 경도를 세워야 합니다. 무슨 뜻이 알겠습니까?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가 서로 다른 동일한 경도가 아니었다는 이게 가장 큰 오류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참고로 하진날 태양광이 딱 90도로 떨어질 수 있는 지역은요, 위도 23.5도 되는 지역이에요. 그 우리는 북회기선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위도가 가로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구의 가로에 딱 제일 큰 게 적도, 위도 0도, 그 다음에 1도, 2도, 3도 하다가 북이 23.5도. 그래서 적도에서는 추운 날과 추운 날 하루에 2번 그렇게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다시면 태양의 고도가 90도가 될 수 있겠고요. 이렇습니까? 그리고 위도 23.5도에서는 하진날 딱 한 번 그렇게 위도가 태양 고도가 90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위도가 23.5도보다 좀 더 고위도 있잖아요. 30도 정도 되니까. 그러면 태양의 남중고도 90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요? 없어요. 하겠습니다. 정리가 다 되셨으면 아래쪽에 개념 확인 문제가 4문제 있네요. 써보십시오. 문제 답변을 신청하세요. 자, 질문사항 있습니까? 질문사항 없어요? 채점 다 했어요? 예, 다음 뒷페이지 넘기고 갈게요. 오늘 단어이 뭡니까 하면 지구와 달의 얘기인데요. 예, 지구의 크기를 측정한 거 에라토스테네스가 했던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 달의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지구의 반지름의 약 4분의 1 정도 되는 지구 반지름의 약 4분의 1 정도 되는 반지름을 가진 게 달의 반지름이에요. 반지름이 4분의 1 정도 되면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64분의 1 정도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달의 질량은 지구 질량이 약 80분의 1 정도 되고요. 부피는 64분의 1인데 질량이 80분의 1 또는 81분의 1 하는데요. 그러면 달을 구성하는 물질의 밀도는 지구보다 더 크다 작다? 작죠? 부피는 64분의 1인데 질량은 80분의 1이니까 밀도는 좀 더 작아요. 다시 말하면 중심부에 뭐 철이라든지 이런 금속 성분들의 양은 달이 좀 더 작아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물리 쪽에서 많이 공부해왔지만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약 6분의 1 정도 보고 있는 겁니다. 달은 대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풍화, 침식 이런 거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도 볼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달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데 여러분들 아직 좀 어렵겠지만 항성월과 상망월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항성월이 27.31로 돌고 있습니다. 또한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서로 같은 동주기 자전을 하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하면 지구에 대해서 달이 요렇게 돈다는 뜻입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서로 같아서 그래서 지구에서 보면 달의 한쪽 면만 보여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달의 뒤쪽 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지구 달 사이 거리는 약 38만 km 정도 되는데요. 빛의 속력이 1초에 30만 km 갑니다. 빛이라는 게 1초에 30만 km 갑니다. 38만 또는 37만 km의 거리였기 때문에 달까지 가는데 빛이 가는데 약 1초 조금 더 걸립니다. 이해됐습니까? 뭐 정밀한 측정에 의하면 달은 지구로부터 자꾸자꾸 매년 조금씩 멀어진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네요. 왼쪽 페이지에 달의 여러 가지 물리량 파트에 대한 게 12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한 번 더 봐주십시오. 반지름, 질량, 중력, 밀도 등등등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달에 바다가 있는데 그게 없어요. 예전에는 거기가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달의 여러 가지 위치에 대해서 이름 붙였습니다. 우리도 뭐합니까? 달에 토끼가 떡방을 찍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이름을 바다라고 붙였습니다. 그게 상대적으로 좀 더 검은 쪽인데요. 아무래도 초창기 달이 만들 때 현무암질 용암, 검은색 현무암질 용암이 흘러서 평평하게 되어 있던 그쪽을 바다라고 이름을 지어 놓은 겁니다. 달도 둥글죠. 달 둥글잖아요. 그래서 동전은 이렇게 돼가지고 거리를 쫙 하다 보면 달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달을 보는 데 있어서 이게 달이에요. 달의 지름을 large d라고 앞에 동전의 지름을 small d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해되셨습니까? 달의 지름과 동전의 지름이 딱 맞아떨어지는, 이제 눈을 볼 때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면 요 길을 small l이라고 달까지 거리를 large l이라고 한다면 어떤 비례식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네요. 우리가 삼각형에 대해서 A 대 B는 C 대 D 이런 비율을 낼 수 있잖아요. 똑같죠? 그래서 B 대 D 동전의 지름 대
내 눈에서 동전까지의 거리 L 이해되시겠습니까? 동전의 지름과 내 눈에서 동전까지의 거리 L은 달의 지름 라지 D 대 지구 달까지 거리 라지 L 쓸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D 스몰 L은 스몰 D의 라지 L.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달의 지름에 대한 정보들이 얻어질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도 동전의 지름 알고 있어야 되겠고 지구 달까지 거리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물론 실제 측정은 내 눈에서 동전까지 거리도 측정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오른쪽 페이지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여기 우리가 수학을 왜 배워야 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런 수학 간단한 비례식을 이용해서 호의 길이하고 중심의 크기가 비례한다는 또는 뭐 삼각형에서 그지 비례한다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멀리 있는 달 자체의 뭐 지름 또는 반지름을 측정할 수 있죠. 여러분 앞에 지구와 둥글다 하는 증거 중에 월식 때 달이 지구 그림자를 달이 지구 그림자 속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지구 그림자가 둥글다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치? 아마 앞에 페이지 보시면 월식이 지구 그림자에 있고 달이 쓱 지나가는 그림이 보일 겁니다. 월식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는데요. 태양빛이 오고 여기가 지구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쪽에 지구 그림자 영역이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이 지구 그림자 영역에 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달이 이렇게 이제 막 지구 그림자에 들어올 때의 시각을 측정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지구 그림자 완전히 쏙 들어올 때까지 걸린 시각을 측정해 보자고요. 이해됐어? 그러면 달 하나가 온전히 지구에 들어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나오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언제 달이 빠져나온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요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달이 요렇게 들어올 때까지. 자, 그러면 동근가? 오케이. 요 정도면 될 것 같다, 그치? 달이 여기까지 들어올 때까지 걸린 시간. 지구 그림자 영역이에요. 이쪽 지구 그림자 영역이에요. 달이 요렇게 들어올 때까지 걸린 시간. 달의 지름이 들어올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시간 지난 후에 이제 지구 그림자 영역 이제 막 나서네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지구 지름의 달 지름이 지구 지름의 4분의 1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달 지름이 지구 지름의 4분의 1이 되었기 때문에 달이 지구 그림자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나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걸 그리스인들이 벌써 2000년도 더 전에 알아낸 겁니다.
월식 날 달이 지구 그림자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서 나왔다고요. 그리고 지구 반지름의 4분의 1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실제 위원한테는 달의 지름이 얼마니라는 질문이었다면 실제적으로는 달까지의 거리가 얼마니가 나온 거예요. 원래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small l의 large d는 small d의 large l이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죠. 달의 지름을 알겠습니다. 왜? 지구 지름의 4분의 1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이해했습니까? 이미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지름을 측정해놨었고 달의 지름이 지구 지름의 4분의 1이라는 걸 알았어요. 눈까지 거리도 알았죠. 동전의 크기, 동전의 반지름도 알아요. 그래서 달까지 거리도 알았어요. 달까지 거리가 지구보다 월등히 더 멀리 있는 굉장히 멀리 있는 천체라는 것도 알았어요. 이해됐습니까? 나중에 태양 나오면 또 다른 얘기도 한번 더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밑에 있는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 답점은요? 네. 아, 짓고요. 저기 습관이 되겠어요. 자, 개념 확인 문제 질문 사항이 있을까요?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개념 확인 문제 질문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럼 합니까? 좋습니다. 뒤에 개념 따지기 문제 스타트 할게요.